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용왕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안 지역뿐 아니라 강, 연못, 우물 등 내륙 지역에서도 물이 있는 곳에는 용왕에 대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산신과 산신제에 대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용왕이라는 신과 그 신에 대한 의뢰인 용왕제도 내륙의 농촌과 해안가의 어촌에서는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그 성격과 목적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시간은 고기잡이와 해산물 채취를 주요한 생업으로 하는 어촌과 해녀들의 용왕에 대한 신앙에 대해 주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에서 용왕에 올리는 제사, 즉 용왕제가 마을 제사의 주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용왕제는 마을제를 지내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마을의 수호신에게 먼저 희생제의를 올린 뒤에 용왕에게 이른바 고사를 올리는 식입니다. 충청남도 서천 마량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을의 마을제는 음력 12월 말일에 선창제를 모시기 시작해 1일 아침에 각자 집에서 차례를 지낸 뒤에 마을 제간이 선안기를 들고 마을 제당이 있는 마을산에 올라가 당산제를 지냅니다. 당산제에서 모시는 신은 마을 선왕내와 스님선왕입니다. 마을 선왕은 이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고 스님 선왕은 마을 앞에 펼쳐진 바다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당산제를 모실 때에는 조상제사와 비슷하게 마을 당집에 모셔져 있는 마을 선왕 부부와 스님 선왕의 목신상 앞에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올리고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어 선주들도 각자 백기를 들고 올라와 복을 받고 각자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당산제가 끝나면 당집 앞에 세워두었던 선안기와 백기를 들고 당집 아래편의 바닷가로 이동합니다. 용왕제는 당산제를 마친 뒤에 바닷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용왕제를 올리는 시간도 짧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용왕제 때는 돼지머리와 함께 윗땅에 있는 새 선왕신의 용왕을 합쳐 모두 4개의 밥과 술을 마련해 올립니다. 풍물을 치며 새로운 해에 풍어를 기원하며 종이를 태웁니다. 이어 제사상에 차린 음식을 모두 바다에 던지고 돼지머리를 최대한 멀리 바다에 던져 용왕에게 헌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용왕제에서 중요한 것은 용왕에게 음식 등의 제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관장하는 용왕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인데 작년에 잡은 물고기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고 금년에 어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낼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수호신에 대한 의뢰인 마을제와는 사뭇 의미나 의뢰 구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닷가 어촌마을에서 나타나는 용왕은 강이나 작은 천이 있는 내륙 농촌에서도 나타납니다. 흔히 용왕은 비를 제때 내리게 해 가뭄을 얻게 하고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돕게 하는 농신제, 기후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어촌에 나타나는 용왕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강변마을 어부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부심은 어부슴, 어부시, 어부식, 용궁맞이, 용왕제, 용왕먹이기, 용왕산제, 물산제, 액마기 등으로 불립니다. 명칭으로 보건대 이 관행이 물고기에게 베풀어 먹인다는 뜻이 있고 이렇게 물고기가 먹는 것이 결국 용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19년 김매순의 열양세시기에서 어부신과 관련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깨끗한 종이에 흰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슴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보름날에 그해의 액마기를 위해 조밥을 강물에 던져서 고기가 먹게 하며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 대보름 전날 밤에 한강변에서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대도시 서울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서울 한강변에서 어부심을 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왕에게 보내는 선물은 다양한 형태로 보입니다. 1985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북 위도 띠뱃놀이가 있습니다. 띠뱃놀이는 매년 정월 초사흔날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평안 등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인 원당제의 일부입니다. 띠뱃놀이는 원당에서의 당굿에 이어
바닷가의 용왕굿대에 띠베를 띄어보내는 것을 지칭합니다. 원당에서는 12선왕신을 모신 뒤에 띠베를 만들어 바다로 멀리 띄어보냅니다. 띠베는 띠풀과 집, 쌀이나무 등을 함께 엮어 만든 길이 3m, 넓이 2m 정도의 모형배로 띠베 안에는 떡밥, 고기, 나물, 과일 등을 넣어놓고 허수아비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작은 판자에 소속, 대리띠베, 유자망, 낭자망, 대풍어, 용왕님, 귀하라고 써붙입니다. 바닷가에 띠베를 두고 용왕굿을 하며 헌시까지 하고 나면 띠베를 배로 끌고 나가 바다 가운데 멀리 떠나보냅니다. 이처럼 작은 모형배를 만들고 거기에 음식과 인형을 실어 보내는 것은 한반도 중부, 이남, 서해 도서지방에서 최남단, 제주도까지 널리 나타납니다. 앞서 위도 띠뱃놀이를 할 때 띠베에 허수아비를 태워 떠내려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허수아비는 신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용왕 사이를 매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용왕은 인간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인간은 용왕에게는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실은 띠베를 되도록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떠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용왕에게 인간을 대신해 메시지를 전해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서남의 바다의뢰에서 서방, 생원, 참봉, 영감, 첨지 등으로 의인화된 존재입니다. 이들은 마을의 수호신보다는 하위신으로 인식됩니다. 신이라기보다는 인간에 가까운 신적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는 제당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마을 의뢰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이들을 불러 함께 놀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 이야기하듯이 연극을 꾸미기도 합니다. 인간이 바라는 점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그들이 그것을 용왕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기도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괴롭힌다고 의례적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작은 모형배에 재물과 함께 실어 떠내려 보냅니다. 앞서 충청남도 마량리 사례에서 보았듯이 용왕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신을 초월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월적 존재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는 비인간 존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나무, 풀처럼 식물도 있을 것이고 토끼, 사슴, 붕어, 명태처럼 산과 바다에 다양한 동물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이러한 다양한 비인간과 공존하면서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대 문명에서 비인간은 존재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비인간 존재들은 인간과 교류하며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다만 토끼나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지배하거나 포괄하는 초월적 존재를 설정하고 교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용왕은 바로 물속의 모든 존재들의 지배자, 아버지, 비인간 존재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용왕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물속의 다른 존재들과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용왕이라는 어휘는 현대 한국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만 천신계열의 용왕과 비인간 존재를 지배하는 용왕은 구별해야 합니다. 천신계열은 인간을 지배하는 강력한 존재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용국에 사는 용왕은 인간이 항상 사냥감을 뺏어와야 하는 존재, 인간에게 협상의 대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편을 들어주는 더 강력한 존재의 복종에 인간에게 자신의 것들을 내주어야 하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인간이 항상 숭배해야 하고 기원의 대상이 되는 수호신 의뢰와 달리 비인간 존재를 다루는 의뢰에서 다양한 신격들과의 밀당을 볼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